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남궁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마존 세인지 메이커를 이용한 예측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채팅창이 이제 있는데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답을 원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여기 비공개라고 이제 앞에 태그를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데이터 레이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세션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분석을 잘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이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요. 그래서 작년 리인벤트에 이제 소개가 되었고, 많은 고객분들이 지금도 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잘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계시고 또 좀 빠르게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거나 도입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의미 있는 결과를 또 도출을 해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주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장점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제는 이제 너무나 이제 그 당연한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벌써 1년, 2년 사이에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야에서 그 전부터도 이제 이런 비슷한 기술들을 많이 써왔지만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이제 그 포커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동화되고 지능적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현장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비즈니스 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 차량 기술이라든지 음성 비서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제 그 보통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그 하고 있지 못한 미지의 영역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각종 행사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아마존이라는 이제 저희 회사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내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온라인 쇼핑 회사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머신러닝 쪽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하우를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키바 로봇을 이용한 물류 재고 관리, 그 다음에 뭐 배송 서비스에 대한 성능 향상이라든지, 뭐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추천 엔진이라든지 맞춤형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AWS 기술이 가장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는 모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개발자 분들이 편리하게 머신러닝 연구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 머신러닝 스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그 목적에 맞게끔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런 이제 뭐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AWS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들의 머신러닝 비즈니스라든지 머신러닝 시스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ML 스택이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제 크게 세 개 레이어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이 한참 이제 그 관심을 받기 시작했을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다 제각각이고 오픈 소스 기반인 경우가 또 많았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걸 이제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아마존 머신 이미지 형태로 이거를 만들어서 계속 잘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이제 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전 세계 그 텐서플로우 유저의 88%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고 계시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8% 정도의 워크로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좀 더 그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딥러닝 MXNet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쓰실 때 어떤 리소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인프라만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알고리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중간에 있는 매니지드 플랫폼 서비스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에 좀 더 가치를 두고 이제 나는 실제 이제 이런 알고리즘 튜닝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더 매니지드 형태로 가져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또 그에 맞는 효과나 어떤 시간 세이브라든지 타임 고 투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장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ML 스택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세이지 메이커가 가진 장점은 이런 머신러닝 프로세스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정의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실 때 그런 때는 데이터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알고리즘도 내가 뭘 쓸지가 이제 정의가 돼 있고 문제도 이미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요. 보통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뭐 튜닝 작업도 하고 모델이 제대로 만들어진지 검증도 하고 그러고 나서 실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얼마나 이제 이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뭐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대략은 예상을 하시죠. 근데 실제 비즈니스에서 머신러닝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는 별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문제 정의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맞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머신러닝 모델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앞단에서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프리프로세싱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에다 적용을 시키고 나면 고객들이 이제 그런 모델에 대해서 인풋을 여러 번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이 계산 작업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답을 리턴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데이터는 또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모델의 성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만회를 하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 사이에 축적된 새로운 데이터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리트레이닝 작업을 해서 모델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다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앞에서 봤을 때의 그런 단순한 과정 이상의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먼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효과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그 세이지 메이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소개보다는 이제 뭘 가지고 예측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측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알고리즘들은 뭐가 있냐 이런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저희가 그 웨비나라든지 아니면 행사 세션들을 통해서 그 세이지 메이커에 관련된 기본적인 특징이라든지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는 별도로 어떤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알고리즘 관점에서는 이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켜서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좀 굉장히 그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 여러 가지 세션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때는 뭐 빌트인 알고리즘이 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만의 알고리즘을 쓸 수도 있다. 뭐 스파크와 연동도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이 있어 왔지만 사실 이제 그게 그 중에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좀 고민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자면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좀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와 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요 세이지메이커 프레임워크 SDK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리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쓰시는 기존의 알고리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모델을 계속 잘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데이터가 점점 많아질수록 거기에 맞는 리소스 확보가 필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트레이닝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병렬 분산 트레이닝이 동반돼야 되는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그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리소스와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였음에도 그만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빌트인 알고리즘에서는 리소스가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알고리즘의 성능도 같이 증가할 수 있게끔 그런 리니어 스케일러블한 것들을 최대한 맞추게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15개, 14개 이 정도의 알고리즘이 이제 그 추가가 되어 있지만 저희 이제 그 본사 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 직접 비즈니스에서 활용하고 계신 여러분만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를 여러분만의 이제 것으로 쓰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제 그 세이지 메이커를 그런다 그래서 못 쓰냐? 그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직접 도커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세이지 메이커에서 불러와서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와 잘 엮어서 모델 트레이닝을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세이지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배포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태우시면은 확장성이라든지 뭐 안정성 이런 그 가용성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한 효과를 같이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빅데이터 뭐 프로세싱이라든지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쪽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이 EMR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스파크 클러스터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잘 연동이 되게끔 돼 있어서 세이지 메이커하고 그다음에 그 스파크 클러스터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과 모델 트레이닝과 이런 것들을 각 단계별로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세이지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앞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S3에 담아놓고 그거를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주피터 노트북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이썬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에 맞는 알고리즘들을 선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모델 트레이닝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장 좋은 모델을 이제 거기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엔드 포인트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나면 그 만들어진 엔드 포인트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람다라든지 API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이제 웹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이 그려진 전체 화살표를 통해서 유저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새로운 리퀘스트를 가지고 이 모델에 요청을 했을 때 앞쪽에서 만들어진 이 트레이닝된 모델을 이용을 하면 이 엔드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제 답을 빠른 시간 내에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보면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델이라는 게 그 사실 여러 피처들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가진 여러 피처들을 놓고 봤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그 어떤 그 계수값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수값이 그 어떻게 보면은 1차 함수라든지 뭐 2차 함수 같은데 단순한 형태라면은 아주 간단하게 풀리겠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피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리고 그 각각이 나타내는 패턴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잘 맞춰서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가 추론을 한다든지 예측을 하려면 이 파라미터 값들의 튜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떤 값을 가져야 가장 이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잠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저 수많은 그 버튼들이나 저 다이얼 같은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파라미터 튜닝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게 예상이 좀 되실 겁니다.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게 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막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이제 연초에 상반기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일일이 파라미터를 하나하나씩 고쳐가면서 모델이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증을 하고 또 바꾸어서 또 업데이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작업을 굳이 그 매뉴얼하게 하시지 않아도 되게끔 어떤 그 자동화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이제 적용을 시켜봤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최초에 이제 초기 하이퍼 파라미터 가지고 트레이닝을 이제 해봤을 경우에는 저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저런 그 황토색 이미지에만 놓고 어떻게 보면 화성이라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저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봤을 땐 명확하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류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하나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이제 조금 더 좀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리드 탐색이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미리 어떤 그 가능한 값들을 이렇게 이제 그 뽑아놓고 걔네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제 가장 최적의 그 답을 그 최적의 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어프로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예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화면 슬라이드에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하고 러닝 레이트 파라미터 두 개만 놓고 이제 이렇게 그 펼쳐져 있어서 크게 그렇게 조합이 많아 보이진 않지만 이게 세 개, 네 개라든지 점점 늘어날 경우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조합의 경우의 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 상에서 내가 뭔가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찾아내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이 그리드 탐색에 대한 예를 이제 코드로 본다면 방금 전에 이제 이 나열된 값들의 조합을 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화면상에 나오는 코드는 이제 서포트 벡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 페널티 파라미터하고 저 커널 코이피션트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에도 저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드를 구성을 해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걸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이 각각의 루프를 돌면서 매번 피트 함수를 호출을 한다는 거는 매번 트레이닝이 각각에 대해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한 리소스와 시간이 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조합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조합을 통해서 과연 내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게 그 시점에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참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조금 더 별도로 이제 다른 어프로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랜덤 탐색이라는 겁니다. 랜덤 탐색은 이제 방금처럼 이런 조합을 하는 거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랜덤하게 이제 그 초기 값들을 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랜덤 서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은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인공지능에서 이제 글로벌 옵티마, 뭐 로컬 옵티마 이런 이제 그 힐 클라이밍 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온 것인데 이게 이제 랜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 이제 그리드 식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괜찮더라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에 동일하게 이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좀 비슷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랜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법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지안 룰이라든지 뭐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적용을 시켜서 그 과거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 또 확률적으로 좀 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그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어프로치인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EM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그 가장 이제 점점 높아지는 쪽으로만 이제 이거를 그 모델 업데이트를 해나가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로컬 옵티마에 빠지거나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뭐 최근에는 뭐 로컬 옵티마 자체가 이제 뭐 글로벌 옵티마하고 그 거의 뭐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특정 에어리에서는 이제 그렇게도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로컬 옵티마가 어 옵티마 문제를 이제 무시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모델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거 기존 모델보다 어느 정도 이게 그 성능이 조금 못 미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럼 그 둘 중에서 어떤 모델을 지금 선택을 하는 게 현 시점에서 더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단을 매번 이제 하다 보면은 약간 랜덤성이 이제 그 안에 조금 더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로컬 옵티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줄여가면서 내가 글로벌 옵티마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높이고 이런 이제 그 나름의 이제 장점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의 어떤 특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세이지메이커는 그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뭐 최적화 기법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기능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전체 흐름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어떤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잡을 돌리면 중간 부분에 있는 이런 그 사이클을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이 모델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이제 그 뒷단에서 작업을 열심히 이제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도 물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고 계신 알고리즘 자체도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세이지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도커 이미지화해서 이제 그 BYO 그다음 bring your own 알고리즘 형태로 이제 했을 때에 이게 이제 그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코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에스티메이터라는 이제 모델 그다음에 에스티메이터에서 이제 그 필요로 그러니까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컨피그레이션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트레이닝 잡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세팅이 되고 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실제로 여러 이제 그 바뀐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오브젝티브 펑션 값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나중에 취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실제로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튜닝 잡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만들고자 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알고리즘, 그다음 알고리즘 안에서 쓰려고 하는 이제 오브젝티브 매트릭, 오브젝티브 펑션이겠죠. 뭐 일종의 로스 펑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이 알고리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이제 각각을 초기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돌릴 때 필요한 이제 리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설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잡을 돌려놓고 나면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모델이 이거다라고 이제 서머리 결과로 나타나고요. 실제로 그 탭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베스트 트레이닝 잡이라고 돼 있지만 그 트레이닝 잡하고 이제 잡 컨피그레이션 이 메뉴들을 나중에 그 콘솔에 들어가서 직접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실제 잡을 돌렸을 때 그 여기 오브젝티브 매트릭이 얼마가 나왔었는지 이것들을 이제 쭉 다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거기서 이제 이 모델이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왔구나라고 이제 좀 그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이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실 점은 하이퍼 파라미터 작업 자체는 옵티멀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다 그래서 이게 그 베스트를 항상 이렇게 제공을 한다. 라고 무조건 맹신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머신러닝 자체의 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쓰려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얘가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잡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의미 있는 결과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성능은 좋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걸 더 자세히 파악을 하고 보니 오버피팅이 돼버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뒤를 전후 관계를 다 파악을 하지 않고서 그냥 이 결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만 보인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 실제 서비스에 적용을 시켰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그 대비를 하시고 이런 부분 그런 것 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후반부에는 이제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이제 빌트인 알고리즘들이 한 1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 예측 분석 같은 데에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들만 몇 개 좀 추려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리니어 러너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뭐 그다음에 리그레션, 뭐 리니어 리그레션 정도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문제 적용을 하려고 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빌트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러너라는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오브젝트 매트릭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그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민스퀘어드 에러라든지 그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스크릿 쪽에서는 이제 뭐 프레시전 리콜이나 FN 스코어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쪽에서는 이제 뭐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든지 아담이나 아다그라드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쨌든 이런 그 리니어 러너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데이터를 이제 스탠다다이제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 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추천 엔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 이제 이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그 추천 엔진이라는 이제 추천 시스템을 보면 이제 데이터가 그 굉장히 스파르스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차원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데이터가 양은 많지만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는 수는 한정이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제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알고리즘이죠. 이제 그 서포트 벡터 머신하고 팩토라이제이션 요 기능을 잘 조합을 해서 예측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하는 좋은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파르스한 데이터셋을 다룰 때도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이런 세이지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이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덴스한 데이터를 만약에 다룬다라고 했으면 어차피 이게 그 매트릭스 연산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GPU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이 XGBoost라는 거는 거의 한 번 정도는 다 다뤄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리니어 러너 쪽에서는 어차피 이제 파라미터 셋을 몽땅 다 이제 그 세팅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매번 계산하는 데 대한 이제 부담감이 커서 사실 좀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을지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이제 이런 부스팅 기법이 들어간 이제 그 그레이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부스팅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을 대상으로 얘가 얼마나 스플릿이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계속 트리 형태로 이제 그 만들어 나가게끔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각 단계별로 이게 그 스플릿이 일어나는 그거를 계속 이제 계산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트리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모델 그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스팅 알고리즘 자체도 데이터가 많아지거나 하면 이제 이런 리소스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리니어 스케일러블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MX넷에서 이제 처음 이게 적용이 됐었고 이게 이제 빌트인 알고리즘 형태로 이제 지금 잘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엑스부스트 같은 경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각각의 이제 파라미터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세팅을 잘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는데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출시된 알고리즘 중에 이제 KNN이라는 게 있는데 KNN은 이제 보통 뭐 그 우리가 이제 하여튼 뭐 많이 이제 알려진 뭐 나이브 베이즈라든지 이런 알고리즘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non parametric 기반의 이제 뭐 클래시피케이션 내지는 또 뭐 리그레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샘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거기서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이제 몇 개의 데이터, 뭐 K를 한 개로 놓고 볼 수도 있고요. K를 5개,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이 가진 그룹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이 현재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그룹에 속할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게끔 하는 이런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 이제 이 랜덤 컷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 역시도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알고리즘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소개된 그
결과는 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제 요 논문에서 처음 소개가 됐었고요. 어떤 스트림 형태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노멀리 디텍션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나온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랜덤 포레스트나 이런 알고리즘하고는 이제 전혀 의미가 다른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떤 특이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기성 어떤 일정한 주기를 계속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주기성을 깨버린다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도 잘 소개가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딥 AR이라는 알고리즘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존닷컴 쪽에서 많이 이제 알려진 알고리즘인데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시점에 우리가 어떤 상품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느냐, 뭐 아니면 이벤트가 일어날 때 대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이제 사전 예측을 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RNN 기법을 이용을 해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포캐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어도 그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에 대해서도 이제 효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그럼 시계열 예측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요 세션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시계열은 대표적으로 이런 5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멀티 스텝 이제 앞단에 이제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측을 해본다든지 바로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해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률이 있냐라는 거를 측정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베이스 시어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멀티 스텝 포캐스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히스토리와 이제 이후의 것을 가지고 이제 동시에 이제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스태틱한 코베리엇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이제 케이스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멀티 스텝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뭐 probabilistic forecasting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전형적으로 이런 확률 통계 분야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어프로치인데 이제 뭐 likelihood 펑션을 이제 이게 만들어내고 likelihood 펑션이 이제 가장 좋은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계산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는 거죠. 아래에 있는 non-parametric 기법도 이제 뭐 어떤 로스 펑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이런 어프로치는 뭐 크게 뭐 likelihood 펑션, 그러니까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뭐 이런 기법하고 비교했을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맥락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통 이제 뉴럴 네트워크 쪽에서 사실 이제 최근에 아니면 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뭐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든지 뭐 무빙 에버리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결과가 꽤 괜찮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기존 결과들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뉴럴네트 기법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많이 내더라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그 RNN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뭐 CNN, RNN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이런 X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Y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각각의 X들이 이제 어떤 시간축을 놓고 봤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있어서 내가 몇 스텝을 뒤로 백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앞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만약에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플래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플래튼을 시키고 나면 플래튼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각각의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풀리 커넥티드 형태로 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근데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 플래트닝을 하면서 이런 타임 시리즈 상에서의 어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의 연관관계가 약간 없어질 수가 있고요. 뭐 덴스넷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더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제약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프로치를 한 게 이런 리커런 뉴럴넷이라는 거고요. 리커런 뉴럴넷은 이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떤 X하고 Y에 대한 것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 타임 시리즈에 대한 연속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R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베니싱 그레이디언트라는 거죠. 이 레이어가 늘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길어진다는 거,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라미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뒷단으로 내가 얼마나 백 프로파게이션을 몇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사실은 이 모델 자체에 대한 계산량은 늘어나는데 모델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굉장히 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LSTM이라는 어프로치가 나오게 된 거고요. LSTM 자체는 이제 지금 보면 약간 이런 식의 셀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얼핏 봐도 이거는 뭐 개념적으로 보면 앞에서 이제 폴깃 게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장착이 돼 있어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런 베니싱 그레이디언트 같은 이제 문제점들을 잘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TM 셀 자체를 가지고 이런 이제 RNN 형태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뭐 LSTM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앞에서 잠깐 보셨던 LSTM 셀을 연상을 해보시면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시죠. 굉장히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약간 간소화시킨 어떤 약간 변형 모델이랄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GRU라는 게 하나 있고요. GRU 자체가 어떻게 보면 LSTM보다는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효과도 굉장히 좋은 그런 어프로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RNN 자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모델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고요. 원 투 매니, 매니 투 원, 뭐 매니 투 매니, 매니 투 매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머신 뭐 트랜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진에서 어떤 우리가 사진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태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원투맨이라든지 뭐 매니투맨이 이런 쪽에 이제 어프로치가 있는데 시계열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매니투매니 어프로치가 또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DBAR을 이제 조금 요런 이제 앞쪽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제 RNN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이지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타임 시리즈 폴캐스팅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보통 이제 빌트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니어 스케일러블한, 그다음에 그 안정성을 보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징들도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미싱 밸류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잘 좀 분석을 해서 앞쪽에서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그 나타날 데이터에 대해서도 폴캐스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DBAR 모델은 이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 그 논문 그 레퍼런스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논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그러니까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클리후드 모델 이것도 이제 논문에 좀 잘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요런 것도 좀 요런 이제 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예측을 하는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해본 결과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드 스타트 시나리오라든지 이제 프로버빌리스틱 폴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그 많지 않거나 어떤 그 특이 패턴에 대해서도 얘가 나름 굉장히 예측을 잘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모를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게 시간이 이제 상당히 부족해서 제가 이걸 많이 보여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세이지메이커 콘솔을 들어가셔서 그 인트로덕션 투 아마존 알고리즘이라는 그 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 일렉트리시티가 이게 그 가정용 이제 전기 사용 내역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이런 폴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본사팀이라든지 어떤 그 저희 솔루션즈 아키텍트 분들이 잘 딥 AR을 기반으로 해서 폴캐스팅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그 상세한 가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와 함께 만들어 놓은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돌려보시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대표적인 이제 그 한 370가구 되는 그 가구에 가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트레이닝 작업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그 향후 어떤 식의 그 각 가정별로 이제 데이터를 그 전기를 얼마큼 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코드가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어렵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딥 AR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타임 레인지를 가지고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쭉 트레이닝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트레이닝된 모델을 가지고 폴캐스팅을 하면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결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보라색으로 영역이 표시된 거를 표시된 결과를 보면은 어떤 이 레인지 안에서 이 실제 결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이제 그 애큐러시가 나올 수 있는지, 얼마만큼 이제 예측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여기 그 나와 있는 에디셔널 피처 같은 경우에는 미싱 밸류에 대한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데이터 앞에서 사전 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 뒤쪽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부실한데도 앞쪽 데이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폴캐스팅을 잘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닝 자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이지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다음에 빌트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잘 파악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참고 링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더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가지고 또 실습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어, 노하우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저희 이제 AWS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